자, 유튜브 동영상 시청은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 교육과는 달라야겠죠. 너무 무겁지 않게 제가 집필한 진짜 중개실무 서적을 함께 보며 필요한 정도의 코멘트를 구현하는 식으로 샘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바라본 부동산 거래의 과정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의뢰 접수받음, 2. 해당 물건에 대한 광고, 3. 물건 확인, 4. 제반 서류 확인, 5. 양쪽 의사타진, 6. 계약, 7. 잔금, 8. 이사.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과정 중 2번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은 해당 물건에 대하여 광고를 할 때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 살펴보시죠. 3. 물건 확인, 임차, 매수 손님과 함께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을 때 그 의뢰 주신 분이 해당 주택을 보여주시기 가능한 시간대를 말씀하셨다면 임차 매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여 되도록 그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그 시간에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구스러워하며 임대 매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보자.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성분 혼자 거주하시는 집일수록 보기 까다로운 편이며 그에 반해 집을 빨리 빼고 싶은 의뢰인 중에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연락도 안 하고 공실도 아닌 집을 방문했다가 그 의뢰인을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적어도 다시 그 집 보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은 해당 물건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손님 연락이 오면 그 손님과 함께 해당 물건에 방문하여 함께 확인을 해야겠죠. 또는 그 광고를 보고 손님 부동산 연락이 오면 그 손님 부동산 및 그 손님 부동산이 모시고 온 손님과 함께 해당 물건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물론 최초 중개 의뢰를 받을 때 해당 물건이 공실인지 아니면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물건인지 확인을 하고 보기 편한 시간대까지 물어보는 게 유익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여성 한 명인 경우가 가장 보기 어려운 편이고 그에 반해 공실인 경우가 가장 보기 쉬운 편입니다. 이 부분은 역지사지가 필요하긴 한데요. 공인중개사로서는 주인이 까탈스러운 성격이라는 전제하에 언제나 조심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물건에 방문을 했을 때 손님에게 브리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지식이 손님보다는 많아야겠죠. 해당 물건의 제반 조건에 대한 자료를 미리 취합하여 공부를 하고 방문해야 손님 앞에서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손님의 호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전형적인 물건들의 경우 예를 들어 이미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을 많이 본 손님 앞에서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손님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중개업을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의 스타일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매출은 자연스레 오르게 돼 있습니다. 또한 손님 부동산과 함께 방문했을 때 보아하니 손님 부동산이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거나 또는 물건 부동산이 브리핑 해주는 것을 원하는 눈치일 때는 여러분이 나서서 브리핑을 해야 될 것이고 손님 부동산이 자기가 좀 나서고 싶어하는 눈치일 때는 여러분은 옆에서 추임새만 넣는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적도 부동산, 부동산의 가장 큰 고객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업무가 급격히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제반 지식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주택을 예로 들자면 일단 1강에서 배운 대로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을 때 필히 물어볼 것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하고 가야겠죠. 그 중에서도 A. 의뢰 물건의 거래 유형, 즉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와 가격. B. 의뢰 주신 분이 집주인이신지 임차인이신지. C. 의뢰 물건의 정확한 주소 및 동호수. D. 의뢰 물건의 방 욕실수, 주차 가능 여부, 관리비, 옵션, 거실 기준 향, 구조 등. E. 의뢰 주신 분이 언제 나가야 하는지.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변 시세, 해당 동호수에 대한 장단점, 해당 타입에 대한 장단점, 실제 주차 여건, 주변 입지 여건 등을 파악하셔서 손님께 무르르듯 브리핑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 미리 공부해둘 제반 지식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조금 전 말씀드린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을 때 필히 물어볼 것들 외에 그와 더불어 주변 시세, 해당 위치의 장단점, 실제 주차 여건, 주변 입지 여건,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의 액수, 인수인계 가능한 집기,
인수인계 가능한 직원, 매출과 순이익, 영업신고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있다면 승계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서 손님께 브리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토지, 공장, 창고의 경우도 살펴봅시다. 중개의뢰 접수를 받을 때 필히 물어볼 것들 외에 그와 더불어 주변 시세, 해당 위치의 장단점, 실제 주차 여건, 주변 입지 여건, 공적 장부상의 면적과 실측 면적의 차이, 계약 목적물상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개발 행위 허가 가능 여부, 도로 접도 여부, 배수로 접로 여부, 인수인계 가능한 내부 시설물, 인수인계 가능한 직원, 산업 분류 코드 등을 파악해서 손님께 브리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건입니다. 물건이 좋아야 손님도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이죠. 다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님보다 확실히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손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 안 되는 공인중개사들이 안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손님 떠날까봐 다른 부동산 갈까봐 전전긍긍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